3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근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13,000선 돌파하며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지난 2000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3,000선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국채금리 하락과 독일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 합의 등이 호재가 됐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FTA가 3월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닷새 연속 오르면서 8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뉴욕 증시는 한술 더 떠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11년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가 특히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국내 증시 이런 재료가 미리 반영돼서일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급등하면서 2,02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하고 돌아오죠. 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020포인트 중반까지 왔는데요. 어제는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기대감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외국인도 물론 매수를 해줬지만 개인의 힘이 더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538포인트, 530선 중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내렸었죠. 2원 50전 하락하면서 1,12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과를 앞두고 장 초반 1% 강하게 오르다가 성장 분야에만 대출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09%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0.86% 올랐고 대만 각권 지수는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후반의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1년 만에 3,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손총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오셨는데 좀 추경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요, 어제 예상외로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일단 아침에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강할 것이다 했는데, 일단 뭐, 모비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요. 금융주, 일단 FTA의 바람을 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 자체가 이제 미국이 그 사이 굉장히 이제 고생하던 게 이제 하루에 한 방에 이렇게 고점에 이제 장대 양봉을 내면서 전고점을 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참 뭐 당황스럽다는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상승은 상승이니까 상승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증시를 월봉을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월봉 자체가 어쨌든 간 미국이 월봉에도 이제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자리에 이제 와 있다. 이거는 막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닥이다. 18,000에서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상해 증시만 안 되죠. 상 6,000까지 갔다가 2,400. 결론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을 보면요. 독일도 정고점을 가까이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영국도 가는 보면 거의 같은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서방 국가, 유럽 국가들이 정고점을 치는 반면 아세아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된 쪽이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갱신하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되지 못한 쪽이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금융 시스템도 이제 착취를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볼 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전고점 가까이 이제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전고점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고점 모양 자체가 이제 크리냐 하냐 안 크리냐 하냐 그러면 과연 옛날에 과거 때 2007년도 글로벌 증시 세계 경기가 좋았을 때와 지금 좋았을 때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떤 시차적인 그런 상승이다. 어쨌든 간 그래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5일2평이 어제 일단 상승하니까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뭐 크게 뜨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우리나라가 전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선도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모양인데 요즘은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리딩을 먼저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먼저 리딩하는 그런 모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은 일단은 2040포인트 가까이에 갔어 주가가 204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도 자체가 지금 과격한 과열로 진행하는 모양이 아니고 그냥 뭐 어중간한 중심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40포인트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가들이 보면 이제 특히 이제 현대 그 어제 모비스 이제 수익률 랭킹 1위를 기록했는데 주가 빠지듯이 이렇게 급락을 주고 이제 이렇게 양봉 상태를 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사기에 조금 불편한 좀 사지 못하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했듯이 이제 200일 이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지금 200일 이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200일 이평에 지금 그 언저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60일, 200일 이평 이런 그 골든 크로스 나면요 보통 쉬어가는 자리인데 이제 조금 일찍 쉬고 주가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한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장이 이 전고점을 갱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고점 갱신을 못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헤드앤솔드로 주가가 이제 삼봉치고 우리가 말하는 삼봉치고 떨어지는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MACD 자체가 이제 일단 뭐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여기서 만약 골든크로스 나면 모르나 골든크로스 날려고 하다가 빠져버리게 되면 MACD 선이 이제 영선까지 가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실레이터가 의문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의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이제 뜨는 종목이 소수고
빠지는 종목이 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크게 안 뜨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자체가 참 수월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1등 주식만 끊임없이 사라고 하는데 1등 주식만 뜨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계속 소위 말하는 2등 잡주 주식들은 계속 계산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 장 자체는 뭐 크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이 하락에 있습니다. 전환선이 오늘부터 이제 조금 하락하죠. 물론 오늘 뜨면 전고점을 갱신하면 모릅니다만은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전고점이 2045포인트 이제 이 자리를 한번 찍고 장중이라도 찍으면 모르지만 안 찍게 되면은 일단 전환선이 떨어지면서 기준선 전환선 일단 역전 현상이 납니다. 역전 현상 나면서 선행 스팬 원이 약간 빠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선이 빠지고 3일 내로 주가는 분명히 약세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환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가 자체가 이제 종가적으로 종가로 2050포인트 이상 넘겨버리면 뭐 되나 넘기지 못하면은 하락하는데 시간을 조금 유지할 뿐이지 일단은 주가는 일단은 무거워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뜨면 천천히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참 장 자체가 어제도 이제 풍요속의 빈곤이죠.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 사이 이제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어제 이제 제가 부품주 자동차주보다는 이제 부품주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주식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차 많이 파는 만큼 미국 차도 우리나라에 많이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럭서스 같은 게 미국에서 만든 차들이 일본 차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죠. 그거는 미국 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외제차가 10만 대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데 그 대신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부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부품 가격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고점 주가가 이제 전고점 가까워질 때 특히 전고점 가까워질 때 이 보조 지표들이 골든 크로스 나는 건 이제 전고점 가까워질 때 보조 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를 보이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께서는 항시 30%를 저는 현금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지주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상해 증시가 크게 안 떴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밀렸고 상해 증시도 어제 밀린데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뜬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방에 8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어제 돈 먹고 이제 일단 한 4천억 정도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매수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이제 고객님 닦이면 계속 틀려요. 3월 9일자 기준해가지고 지금 19조 돼버리고 있고요. 지금 신용이 또 개인들이 또 광분해가지고 5조 천억이 돼 신용 많은 때 보통 우리가 주가가 좋게 보이고 특히 각 뻐꾸기들이 테마주 떠들면서 몇 포인트 간다 할 때가 단기 항시 상승 모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답습의 효과를 봤지만은 간다 할 때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특히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원화가 계속 1120원에서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다가 유가가 지금 그 텍사스 중진료가 106불이지만 두바이유가 지금 130불을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러분 연일 뜨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정부도 분명히 인정했죠. 선행지수들이 경기 선행지수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이 주가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과연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참 원망스러운 게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 모두가 노를 할 때 예스를 부르짖을 수 있는 증권 투자 분석팀들이 비어있으면 되겠다 이렇게요. 나는 각 증권사 그 투자 분석팀은 없어져야 된다. 그들은 밥 먹는 박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항시 주가가 뜬 다음에 얼마쯤 더 갈 것이다. 빠지면 더 빠진다 이런 아주 간사한
내시의 자녀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이 방송을 보는 각 증권사 투자 분석 팀장들 정신 차려라, 밥충들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시 바닥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2040포인트의 저항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저점에 사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저점에 계속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오늘 고점에 한번 팔고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없습니다만은 저점에 사는 거는 고점에 매도를 한번 하고 또 신고가 내면은 또 돈 더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2040점 저항이 좀 부딪힐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장중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야 하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대응 전략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강세를 보였고 또 금융주도 역시 어제 성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융주 보유하신 분들 좀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은행주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은행주를 이제 두 개 추천했죠. BS 금융지주. 예, BS 금융지주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거의 이제 한 뭐 40% 정도 수익 났고요. 예, DGB 금융지주는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이제 50%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수익 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신한지주를 추천했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요 두 종목 못 사는 분들은 신한지주를 사라. 신한지주 사고 이제 그 며칠 전이죠. 신한지주에 60일 입병 닿을 때 이제 4만 원대에 샀는데 그다음에 이제 KB금융지주를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금융주는 그렇습니다. 금융주는 실제로 이게 무겁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트로이카주, 은행증권건설이 국민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주가 아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BS 금융지주하고 DGB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근데 전북은행이 워낙 소형주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으니까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식 분석할 때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외에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초월적 분석이거든요. 초월적 분석이 가장 이제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점이 주가가 과연 얼마쯤 낙폭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뭐 하늘 꼭대기 갈 것 같지만 꼭대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보통 그 증권 방송하는 뻐꾸기들이 전고점 돌파 종목 사는데 전고점 돌파 종목 10번 먹어도 한 번 걸리면 깡통 찬단 말이에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 거기서 다 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량주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1등 주식 낙폭 과대 종목 사세요. 차트 보지 마세요. 굳이 이 차트는 60일 이평만 보면 된다. 60일 이평 돌아갈 것 같으면 매수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적은 어떻게 실적이 좋을 때 우리 귀에 들리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우리는 제일 막차 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요 실적 따지는 거 아주 무식한 놈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실적이 작년보다 높아지는 거 작년보다 원래 이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추정 실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지금 이제 증권사들 투자 분석팀도 이제 추정 실적은 안 내고 있거든요. 왜 안 내느냐면 재작년에 이제 작년 추정 실적 발표했는 것 중에 삼성전자 빼놓고 추정 실적 맞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95% 이상 증권사의 추정 실적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 추정 실적을 갖고 유시간척 추정 실적이 능연 좋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똥산이란 사람이 그 현대중공업 50만원대 100만 원 갖다 떠들어가지고 전회원 깡통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똥진 박사 이런 사람들도 거의 추정 실적과 사람을 다 깡통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추정 실적이 우리 눈에 좋다는 게 들어오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야기죠. 단무지 정신에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인 종목이 뭡니까? 지루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물려가지고는 막 몇 년 기다리면서 돈 따가 못 기다리는 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삼성, 현대, LG 외에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도 옛날 잡주 많이 좋아해가지고 막 여러 번 불려다녔는데요. 잡주하지 마세요.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보리밭이나 물레방가시나 갈대밭인 사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잡주하세요. 왜? 잡놈이니까. 잡놈들만 하세요. 잡놈들은 이 센TV 보지도 마세요. 신기킬라니까. 우량주 하세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우량주 하라니까 왜 우량주 안 하고 난립니까? 여러분 잡놈들 잡주하세요. 그 잡주 추천하는 그놈 미친놈이에요. 그놈이 무슨 평생 싸부입니까? 그 잡놈 싸부죠.
잡주 추천하는 놈 절대 하지 이주식이 하니까 이 저평가에 그거 믿지도 마세요. 1등 주식만 사라고요. 1등 주식만. 1등 주식만 사시라고요. 절대 잡놈 말 듣지 마세요. 잡놈들이니까요. 여러분 방송 보고 사지 마세요. 방송이 뭐 필요합니까? 업종에 제일 종목 사라니까 제일 좋은 종목요. 시장 가면 제일 좋은 종목 사면서 제일 좋은 옷 사면서 왜 주식은 잡주 삽니까? 여러분 장 잘하면 오늘부터 물릴 수 있는데요. 무조건 1등주 사시기 바랍니다. 1등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1등주 외에는 대안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1등주 사서 저는 못 갚습니다. 작년 6월부터 계속 1등주 하락하는데 안 사는데 한 번 두고 볼랍니다. 1등주 사가지고 잡주사가 인간 되는지 안 되는지. 뻥철수부터 시작해가 누구를 믿습니까? 박근혜 씨를 믿습니까? 누가 믿어? 여러분 정치가 믿는 거는요. 어떤 그 학자가 했어요. 철학학자가. 정치가를 믿는 것은 있잖아요. 제일 바보로에게 돈 주는 거가 똑같아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정치 테마주 그거요. 아주 잡놈들이 하는 겁니다. 잡놈들이 하는 거예요. 잡놈들이.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잡놈들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오직 1등주 사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의도 쪽 보고 시도 안 합니다. 시도. 여의도 그 아주 양아치고요. 국회의원은 50명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등 주식 사세요. 오늘 물릴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1등 주식 사가 물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1등주에 물려도 물려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서 대형주 중심의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AS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다원시스라는 종목, 매수가를 제가 이제 7,200원에서 7,300원 요 밴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이제 7,300원, 장중에는 저가는 7,200원대까지도 좀 내려왔었습니다. 좀 7,07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에 왔었다고 보여지고요. 5일선도 좀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양호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좀 말씀드린 그러한 일정 부분, 3월 27일 날 핵안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과 관련해서 그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번 달에 좋은 또 결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시해드린 전략은 유효하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만약 갭상승을 한다 이러시면 좀 추격 매수는 조금 곤란하고요. 5% 이상 만약 갭상승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S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원시스는 기존 대응 전략 그대로 대응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우리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데요. 바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 바이오 시밀러 부분. 이러한 부분 계속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CTP13이라는 그런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유럽 의약청에 제품허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그러한 기간적인 부분을 보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허가가 되는 데까지는요. 그래서 2013년도 내년이면은 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 내 이제 30개국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이 나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수준의 바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제품화된다는 이런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동사의 좀 성장성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EMA, 그 유럽 의약청 부분에 이어서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등 이러한 부분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 동시에 지금 허가 절차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충분히 지금 주가의 자리는 접근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이 또 그동안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좀 스캔들도 좀 있었고요.
뭐 재무 관련해서 어떤 안 좋은 소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식약청에서도 이제 품목허가 신청이 완료되면서 올해 한 상반기부터는 이제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부분 정리를 좀 하자면 글로벌 수준의 어떤 임상 시험 진행과 글로벌 시장 선점의 가능성 그리고 이런 신흥 시장의 본격 판매로 인한 견조한 이익 성장성의 이런 중장기적인 매력이 아주 견조한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보면은 한 8거래일인가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요. 한 3, 4개월 동안의 어떤 바닥권에서의 지금 횡보 구간을 좀 탈피하는 그런 초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면 전일 종가가 이제 37,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36,500원에서 37,500원 요 사이에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약간 수정을 해서 36,500원에서 오늘 시가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36,500원에서 오늘 시가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4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좀 강했던 종목이죠. 셀트리온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부터 받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 AS 해드릴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IM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IM은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매물 저항이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있어 보이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보다는 8,400원짜리에서 눌러줄 때 접근해 보자고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그 저가 라인 때 이제 충분히 매수 구간을 주었고요. 여전히 이제 그 목표 주가 9,100원까지 가능해 보이면서 그대로 목표가 9,100원까지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AS 이견을 드리면서 충분히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하였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상향해도 될 만한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실세 없이 달려오는 모습에 장중 이제 조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또 만약에 기존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 목표가 9,7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IM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코오롱 플라스틱 목표가를 돌파한 만큼 비중을 줄여봐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도 들어보죠. 네,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요즘 말씀드린 종목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저평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종목이었다가 최근에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그 관심 종목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저점 매수 혹은 또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에 걸린 이런 그 종목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종목들의 매물 돌파에 대한 이런 비중을 좀 높여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업황도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물론 그 매물 저항이 지금 삼성전기에는 10만 원 선에서 매물에 대한 이런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사업이 이제 신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도 동방 성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제 박스권 하단부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기에 대한 이런 꾸준한 매수에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매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 구간이기도 한 이런 10만 원 돌파에 대한 부분도 내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기는 매수가 한 97,500원부터 한 98,000원 사이를 준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한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93,500원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죠.
네, 개장은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죠. 네, 오늘 순서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포트 제목 카르페디엠 유동성 환경에 충실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00포인트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이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에 기반한 반등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 지지선 역할로서의 2,000포인트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경우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저가 매수 대응을 먼저 고려하는 학습 효과가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국채협상 종료 이후에 2차 구제금융 패키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것도 경계감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목격되자 유동성 장세를 견인한 수급 주체의 시각 변화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나섬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시적인 차익 실현 과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동성 매수 가담과 외국인의 매수 기조 유지라는 수급 구도는 직전 고점 돌파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되었던 3월 FOMC에서 QE3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급한 QE3보다는 아무래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립 서비스 정도의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은 증시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3,000포인트로 회복하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의 국채교환 협상은 성공적이었지만 CDS 결제 과정에서의 리스크나 여타 재정위기 국가의 차입 비용 증가 우려와 같은 후속 불안 요인이 남아있고, 유가 강세를 비롯한 가격 변수 추이도 경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상승 모멘텀이 약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방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세장의 원천은 다름 아닌 유동성입니다. 카르페디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자주 인용되면서 유명해진 용어로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유동성에 집중하자는 필자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으로 양호한 유동성 환경과 종목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상승 흐름에 편승하는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까르페디엠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리포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장 코스피 지수가 또 1%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예, 지금 매수 종목이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그 순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만도,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KB금융, 기아차, 삼성전자, 신한지주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IT 그리고 조선 쪽에서 예전 조금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동반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인도,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러시아까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조금은 시세가 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리스 사태가 조금 완화가 되고 조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JP모간이 배당금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관들은 KB금융지주를 매수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KB금융, 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제철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그리고 조선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옮겼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KB금융이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도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종목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 매도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마찬가지로 좀 보시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음 파라다이스, 안철수 연구소, 성강밴드, SFA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파트론, 골프존, 제닉, 심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만원 가격대에서 현재 지금 그 지지력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바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여부도 유의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0.9%에서 이제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 이상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 사항이 아닌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매수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 같은 게 3,376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그런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뭐 파트론이 5일 연속 그리고 심텍이 마찬가지 5일 연속 그리고 제닉이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그때 그 하이미팩이죠. 하이미팩이 올해 상반기에 중개소의 제품 위생 허가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2월 달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중국의 어떤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이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할 거다라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그분이 참 좀 욕을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같은 시장에. 아무래도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같은 경우에 2040포인트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이 3,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듯이 우리나라 증시도 2,04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를 좀 보시라고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그 대외 변수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본다면은 일단 그 이탈리아 재무부에서 1년 만기 국채를 성공리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발행 금리가 1.4%를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는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이유는 그리스 문제가 이제는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로 전이될 가능성이 그만큼 다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페인이 유럽연합과 그 약속했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다소 완화를 하면서 추가 재정 지출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그 전이될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유로존의 긴장감이 그만큼 완화가 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네. 2월달 소매 판매가 1.1%를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솔린과 그 휘발유 가격이죠.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2월달 자동차 판매 나왔듯이 자동차 판매도 상당히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가 상승이 지금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소비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어쨌든 소비가 개선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공장들의 어떤 그 설비 가동률도 증가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 기업들의 감축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감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는 조금 신규 고용으로 조금 전환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소비가 증가를 해야 어쨌든 고용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JP모건 체이스에서 주당 배당금을 25센트에서 30센트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테스트 공개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스트레스 테스트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본다면은 그만큼 재정 건전성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이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 다시 한번 팔리고 있다. 그 다시 한번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그 2007년 위기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원인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유통이 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한 어떤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저께 미국의 금융주들이 좀 반등을 보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쪽에서 조금 우리나라도 1%가 넘는 급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그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040포인트를 오늘 좀 돌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 공교롭게도 하락 추세대에 놓였는데 요 하락 추세대는 2050포인트의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하락 추세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조금 8월달 급락 이전 수준인 2150포인트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이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선물을 차트를 좀 다시 한번 같이 본다면은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그 우측이 선물 차트고요. 그리고 왼편이 코스피 200 차트인데 요쪽이 그 말 그대로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말 그대로 현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고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선행 지표 역할하는 선물 지수가 이렇게 전고점에 도달을 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그 전고점 부근이 될 수가 있겠죠.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지켜줄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저께 미결제 학생과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미결제 그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결제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결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물량이 매수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 포지션이 결제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이 이미 전고점 부분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40포인트 전고점 부분에서 출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어저께 미결제 그리고 거래량 선물의 미결제와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물과 조금 전에 제가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현물과 선물 그 차트 비교하시면서 전 고점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상당히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고 현물 가격이 좀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격 축소가 위쪽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나오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격 축소가 현물 지수에 맞춘 아래쪽으로 나가게 준다면 상승폭을 조금 깎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아니라 이 이격 축소가 선물 방향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격 축소가 위쪽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현물 쪽에 눈높이를 맞춘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미국 그 다우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물 쪽으로 맞추면서 아래쪽으로 맞출지 여부는 계속 오늘 시장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계속 그동안 계속해서 그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 매수 여부를 계속 중요하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물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 그 이 두 주체
두 현물과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나온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오늘장 추가 상승 당연히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한 2050선 돌파하는지 그 여부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좀 단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네. 한미 FTA 좀 그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미 FTA 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그 러시아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한미 FTA 양 부분도 좀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수혜주라기보다는 좀 테마주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일 사료라는 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계, 양돈, 추구형 배합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미트 그 수입육 그 업체인 K미트 지분을 100%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육 유통 그 테마 수입육 유통 관련주들이 반대로 보이게 되면 한일 사료도 조금 급등하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그 지난 21일이죠. 오후 8시에 지난 21일 오후 8시에 박태호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15일 0시 기점으로 해서 한미 FTA가 발효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한미 FTA에 의한 어떤 테마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예상하면서 좀 가지고 나왔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그 날짜 이렇게 갭 그 상승하고 나온 뒤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갭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쪽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수 관점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1770원에서 1820원 정도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있는 1720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 꼬리 부분이 되겠죠. 전고점 부분이 한 1900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혼돈의 2012년 임진년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